반갑습니다. 정철입니다. 자, 온라인 스터디 3회차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회차에서 70% 미만의 정답률을 보인 문제는 3문제였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인 문제가 많이 깔려 있었죠. 그리고 숙지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암기를 동반하는 그런 문제도 몇 문제 들어가 있었는데요.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높은 정답률을 보여주심으로써 내가 해야 될 부분들은 잘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준 회차였습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이렇게 막 94.4 뭐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는 86.8 이것도 넘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휴직입니다. 휴직은 76.1%. 많이 맞추셨어요. 이걸 암기하는 게 좀 꽤 까다로우셨을 텐데 그래도 잘 맞추셨고요. 지난 시간에 제가 이걸 좀 설명을 드렸었어요. 이렇게 좀 암기를 하자라고 그거를 이렇게 좀 순서대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 직권휴직 사유와 휴직 기간 있죠? 요양간 전임자 징집하려고 그랬더니 이탈해서 소재불명 이내 그래서 1년 이내 1년 범위 내에서 연장, 부상질병은 3년, 의학적 소견은 2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자, 하지만 요거는 이제 국가공무원법상 내용이고 우리는 경찰공무원법이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공부질 이런 것들 공무상 질병 부상은 5년이다. 그리고 의학적 소견은 3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국가공무원법하고 내용이 다르죠. 이거 좀 따로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소재불명이 국가공무원법에서는 3개월인데 우리 경찰공무원법에서는 법원의 실종 선고를 받는 날까지라는 거 이런 부분들 놓치지 않고 잘 숙지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의원 휴직 사유 유학간 배우자 요거 있죠? 이 기관들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요거는 채용기간이에요. 자, 그런데 민간기업이라든지 그 밖의 기관은 3년이라는 거. 그래서 요거를 좀 따로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유학간 배우자가 민박집에서 출산 중 돌보기 연구 요렇게 기억을 하기로 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3년짜리, 2년짜리, 1년짜리 요렇게 구분을 해놨으니까요. 요 구분된 대로 그대로 좀 숙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직위해제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라고 했었어요. 이 그 내용인데 직위해제는요 우리 능글맞은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왜 이렇게 능글맞냐 그렇게 읽어주시면 돼요. 능근 형사 능근 형사 비위는 중징계가 적격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능근 형사 비위 중징계 적격 이렇게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봉급의 몇 퍼센트를 받느냐 능력 부족 근무 성적이 극히 나쁜 자는 30%를 받는다. 자, 그리고 적격 심사를 요구받은 자는 70%. 자, 그런데 3개월이 지난 후에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했다. 그러면 좀 깎이죠. 40%를 지급한다라는 거. 그리고 중징계 형사 비위 이런 것들은 50%를 지급받는데 3개월이 지난 후에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했다. 자, 그러면 30%를 지급받는다라는 것까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지난 시간에 다음 시간에 할게요 라고 했던 거 좀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위해성 경찰 장비 사용 기준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옳은 것을 찾는 건데 요거는 45.4%예요. 그리고 요게 이제 30.1%. 그러니까 정답률이 45.4%인데 요 오답률 중에서 1번을 가장 많이 찍으셨어요. 자, 우리가 혹시 이런 거 해보셨나요? 뭐 군대는 또 안 갔다 오신 분들도 있으니까 학교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요즘에 할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우리 소지품 검사 같은 거 했거든요. 야, 책가방 다 위로 올려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선생님들이 검사하면 별거 다 나오죠. 뭐 담배, 뭐 술도 나오고, 그리고 뭐 만화책, 뭐 잡지,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옵니다. 별거 다 나와요. 누가 실시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실시하는 거죠. 선생님이. 근데 그거를 뭐 선생님이 할까요? 학교 장이 해라 하니까 장이 실시하니까 학생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요런 개념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위해성 경찰 장비를 사용하는 경찰관이 아니라 저기 위해성 경찰 장비에 대한 안전 검사를 실시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안전 검사를 실시하는 거는요. 누구예요?
장이 하는 거죠. 위해성 경찰 장비를 사용하는 경찰관이 속한 경찰 기관의 장이 야 실시 하면은 이제 경찰관들이 안전검사를 하는 거죠. 자, 그런 개념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쉽게 다가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찰관이 실시하는 게 아니고요. 장이 실시하면 실시하라니까 경찰관은 안전검사를 해야죠. 그쵸? 그래서 여기가 지금 잘못된 거죠. 장이 실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번을 오답으로 굉장히 많이 골라주셨어요. 자, 이렇게 속으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1번은 옳은 거 찾는 건데 1번은 틀렸으니까 정답이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2번. 안전성 검사는 신규 도입 장비와 관련된 분야의 외부 전문가가 신규 도입 장비의 주요 특성이나 작동 원리에 기초해서 제시하는 검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실시를 한다. 신규 도입 장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리적인 검사 방법이나 기준이 있다면 그 검사 방법이나 기준에 따라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수도 있다. 2번은 문제가 없죠. 2번은 옳은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에 안전성 검사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는 안전성 검사가 끝나고 3개월 이내에 신규 도입 장비 안정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경찰청장한테 제출해야 된다. 자, 이 의견을 제출하는 거는요. 안전성 검사가 끝나고 3개월이 아니라 30일 이내죠. 그리고 경찰청장은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30일이 아니라 3개월 이내에 안전성 검사 결과 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다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그려보면 요거죠. 자, 여기서 이제 청장이 실시합니다. 실시한 후 몇 개월? 3개월. 3개월 이내 국회 소관 상임위에다가 제출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안전성 검사를 요때 이제 했다라면 언제 끝날지 모르겠죠. 그래도 2개월 안에는 끝나야 되겠죠. 그래서 2개월 안에 끝났다라면은 30일 이내 청장한테 의견을 제출한다라는 것. 청장의 의견. 요거는 전문가가 청장한테 검사가 끝나고 30일 안에 청장한테 의견을 제출하는 거고, 청장은 실시한 후 3개월 안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한테 보고서를 제출해야 된다라는 거. 요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요게 좀 바뀌었죠? 요게 바뀌었고, 그래서 3번도 틀렸고 4번도 틀렸습니다. 자, 옳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인사행정의 2대 원칙, 이 원칙, 역관주의하고 실적주의에 대한 내용이죠. 자, 한번 볼까요? 이것도 56.5예요. 실적주의는 행정을 평범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가정해서 행정의 전문성을 간과했대요. 자, 이거는 역관주의에서 정당에 충성한 사람들한테 실력 같은 거 필요 없이 자신들의 정치 이념, 자신들의 정책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잘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그냥 자리에다 그냥 막 앉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 사람이 전문가인지 아닌지 그딴 거 상관없습니다. 잘 따라갈 사람인지, 그래서 그 사람을 앉히는 거기 때문에 이 전문성을 간과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1번은 실적주의가 아니라 뭡니까? 이거는 역관주의에 대한 내용이죠. 역관주의. 그래서 1번은 X가 되겠고, 자, 정당 이념의 철저한 실현이 가능하며 공직을 모든 국민에게 개방해서 불합리한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은, 자, 보세요. 정당 이념의 철저한 실현이 가능한 것은 뭡니까? 요거는 역관주의죠. 이건 역관주의예요. 그런데 공직을 모든 국민에게 개방해서 불합리한 차별을 하지 않는 것, 이건 뭡니까? 실적주의죠. 자, 그래서 2번도 X가 되겠고요. 자, 실적주의는 정치와 행정을 결합시키는 제도래요. 자,
보세요. 정치와 행정을 결합시킨다? 이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정치 세력에서 이것을 이제 정당, 자신들의 정당의 어떤 정치 이념이라든지 정책 같은 것들을 잘 실현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등용하는 거죠. 그래서 정치와 행정을 결합시키는 것. 이거는 실적주의가 아니라 역관주의죠. 역관주의. 자, 그리고 정치와 행정이 공동으로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것. 당연히 행정 잘못했어요. 그러면 이제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지죠. 근데 얘를 등용한 정치 세력들은 같이 공동으로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역관주의죠. 이게 전부 다 역관주의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3번 X. 자, 국민의 요구에 대한 대응성이 낮아지고 좀 상대적으로 좀 생각하시면 돼요. 자, 공무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곤란한 것은 실적주의의 단점에 해당한다. 그래서 적절한 것을 찾는 거예요. 자, 정답 4번. 이것은 실적주의에 대한 단점이다. 역관주의에 비해서 그렇다. 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지역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입니다. 이거는 81%.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이죠. 81%. 아주 좋은 정답률을 보여주셨고요. 자, 7번 62.3%입니다. 자, 이게 요것 때문에 이게 이제 18.4%. 자, 적절한 것을 찾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많은 오답률이 나왔어요. 왜냐면 요것 때문에 그런 것 같거든요.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강요. 자, 요런 경우에도 과학적인 증거가 있을 때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되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좀 이따 밑에서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나머지는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 지문을 뭐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은 다 맞히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애매하다. 이게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를 이제 찍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적절한 거 찾는 건데, 자, 일단 음주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 범죄를 범했다. 형법상 강권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1번 X. 자, 경찰청장은 각 서장으로 하여금 성폭력 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조사하게 합니다. 자, 2차 가해를 할 수도 있잖아요. 조사를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으신 경찰관으로 하여금 이렇게 조사를 하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은 옳은 내용이 되겠고, 요 13장 애들, 자, 피해자가 13세 미만, 그리고 여러 가지 장애죠. 신체적인 장애도 되고 정신적인 장애입니다. 그래서 장애를 뽑는 거예요. 13장. 자, 13장. 얘네들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에게 피해자의 정신 심리 상태에 대한 진단 소견,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라는 것은 13장이 아닌 사람들한테 조회를 할 수 있는 거고, 13장에 대해서는 조회하여야 한다죠. 자, 그래서 4번도 X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2번, 뭐 정답은 3번인 거 알겠고, 자, 2번 한번 가볍게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자, 2번은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기타 등등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암기법을 제가 좀 체크를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를 읽는 방법은 업공 똥침 촬영, 업고 똥침한 거를 촬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반포하겠다고 협박하는 거예요. 업고 똥침 촬영, 반포 협박,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네들은요, DNA 등 어떤 과학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 10년 연장이 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기출이 많이 되느냐? 한 번 됐습니다. 한 번. 딱 한 번. 그러니까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으셔도 돼요. 이거 숙지 못했다고 해서 막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나올 가능성도 높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1, 3, 4 지문. 요거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뭐 다 되신 분들, 뭐 90점 이상 나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좀 가볍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8번입니다. 안전표지. 요거는 틀리면 간첩이죠. 자, 요거는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9번.
집시법상 질서 유지선. 여기는 이것도 이제 되게 쉬워요. 왜 그러냐면 요걸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죠. 질서 유지선 설정 고지는 구두 서면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서면으로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제 집회 시위 현장에서 바꿔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자, 이럴 때에는 구두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워낙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 답을 바로 고르셨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 이 최소한의 범위, 뭐 이걸 뭐 옛날에 뭐 최대한의 범위 이런 식으로 바꾸기도 했었고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뭐 6개월 이하, 50만 원 이하, 이거는 뭐 다 아시는 내용들일 테고.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은 내용이죠. 자, 마지막 10번 문제입니다. 자, 보안관찰 해당 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자, 요거는 이제 반드시 좀 암기를 해야지 풀 수 있는 거죠. 자, 보안관찰 요거 되게 잘 나왔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파트에서 요즘에 보안관찰법 내용이 꽤 나왔죠. 근데 요게 이제 22년 이후에 거의 안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요거 이제 단독 문제로도 낼 수 있는 거거든요. 아니면 이거를 하나의 지문으로도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안관찰법 내용과 요 내용을 또 섞어가지고 이제 문제를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안 외우면 정말 틀리기 쉬운 그런 내용입니다. 일단 맞힌 거는 46.2%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오답률도 25.6, 19.4 이렇게 됩니다. 자, 일단 1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형법, 군형법, 국가보안법 이렇게 따로 이제 암기를 하잖아요. 정리를 좀 해놨는데 보안관찰 해당 범죄입니다. 해당 범죄고 이렇게 당구장 표시 있는 것 얘네들은 해당하지 않는 범죄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딱 보이죠? 화면에 다 들어가죠? 자, 얘네들은 해당 범죄입니다. 그러면 형법, 군형법, 국가보안법상 해당하지 않는 범죄를 정확하게 암기를 해놓으면 문제 이거 100% 다 풀립니다. 자, 조심해야 될 게 뭐냐? 형법상 일반 이적죄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군형법상 일반 이적죄는 해당하는 범죄다. 그리고 군형법상 요 반란 불보고죄와 단순 반란 불보고죄 요거 비교 잘 하셔야 된다. 그래서 단순 반란 불보고죄는 그냥 일반 불보고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요 반란 불보고죄 있죠. 요 이적 목적이라고 써놓은 거. 이거는 구조 2항이에요. 구조 2항인데 요거는 구조 1항이고 1항은 일반 이적, 2항은 이적 목적. 말 되죠? 일반, 이적. 그러니까 이거는 적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반란을 불보고한 죄입니다. 그래서 얘는 해당 범죄지만 그냥 단순 일반 반란 불보고죄는 해당하지 않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요 일반 이적죄 해당하지 않고 해당하고, 그리고 반란 불보고죄 해당하고 해당하지 않고, 요거 조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문제로 낼 때에는 어떤 법상 무슨 죄, 어떤 법상 무슨 죄, 이렇게 법명을 반드시 적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걸 문제로 냈을 경우에 오답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오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법상 무슨 죄, 어떤 법상 무슨 죄, 이거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암기를 하려면 요렇게 좀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걸 그냥 무작정 암기하려면은 이거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이 되게끔 만들어 놓고 하나하나씩 이게 뭐지?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암기가 좀 수월하실 겁니다. 그러면 요즘에는 이제 식당 있죠. 식당에서 뭐 인스타나 뭐 이런 걸로 메뉴 같은 거 막 이렇게 알려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 이제 전단지 돌렸죠. 그래서 전단지를 딱 보니까 반찬이 뭐가 나온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자, 어떻게 기억할 거냐면 내일 전단지 봤어요. 그랬더니 반찬이 회는 날회죠, 당연히. 자, 특 불고기. 내일 전단지 봤더니 반찬이 날회하고 특 불고기가 나온대. 이렇게 기억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암기하기로 한 건 뭐다? 해당하지
않는 범죄다. 내일 전단 반찬 날회 특불고기. 그러면 내는 뭐냐? 내란죄다. 일은 뭐지? 일반 이적죄. 전은 뭐지? 전시 군수계약 불이행죄. 단은 뭐지? 단순 반란 불보고죄. 그리고 반은 뭐지? 반국가 단체 구성 가입 권유. 그리고 찬양 고무. 날조죄. 뭘 날조하는데? 무고 날조죄. 회합통신죄. 특수직무유기죄. 요거는 이제 신분을 가진 자만 되는 거죠. 자, 그 불고지죄도 있고요. 특불고. 기타 편의 제공죄. 이 편의 제공죄는 무기류 제공죄도 있잖아요. 무기류를 제공하는 것. 그리고 나머지 그냥 뭐 밥 아니면 숙식, 돈 막 이런 것들을 싸잡아 가지고 일반 또는 기타 이렇게 뭐 편의 제공을 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연습이 필요하죠. 한 방에 안 되죠. 이것만 외웠다고 해가지고 내일 전담 반찬 날래 특불고기 이것만 외운다고 해가지고 안 풀려요. 이게 뭐지? 생각하면서 이게 어떤 죄다라는 것을 반드시 하셔야 문제를 푸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로 우리 한번 생각을 한번 풀어볼게요. 자, 형법상 내란 목적 살인죄. 아까 뭐라고 그랬죠? 내란죄라고 그랬잖아요. 내란죄. 이건 살인이잖아. 그죠? 그리고 외환유지죄, 여적죄, 일반 이적죄. 자, 일반 이적죄는요. 형법상 일반 이적죄는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 자, 그런데 이제 보안관찰 해당 범죄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죠. 그래서 1번은 X가 되겠고, 자, 2번. 군형법상 반란죄, 반란물 목적, 군용물 탈취, 군용시설 파괴, 간첩, 일반 이적죄는 보안관찰 해당 범죄이다. 그래서 군형법상 일반 이적죄는 보안관찰 해당 범죄 맞잖아요. 이게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암기 안 한 거니까 당연히 해당하는 거고, 암기한 것은 해당하지 않는데 요거는 해당한다고 우리가 기억하기로 한 거죠. 자, 그래서 2번은 옳은 내용이야. 그리고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죄, 자진지원 금품수수죄, 잠입탈출죄, 기타 편의 제공죄, 특불고기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은요. 얘네들은 아니라 얘는요 해당 범죄가 아니죠. 우리가 암기한 거죠. 그래서 X가 되겠고, 그리고 군형법상 이적 목적 반란 불보고죄 구조 2항 얘는요 해당 범죄죠. 그리고 근데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틀린 거지. 그래서 문제를요 맨날 불안불안하면서 감에 의존해가지고 풀면 찝찝하지 않나요? 이거 외우는데 얼마나 걸린다고. 하루도 안 걸려요. 그죠? 이렇게 외우는 방법이 있으니까 요걸로 암기를 하셔서 알고 푸세요. 알고 정확하게 풀어야지. 이건 거 같아 막 이렇게 풀면 심적으로도 힘들고 틀리고 그러면 짜증나고 맞춰도 불안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암기해야 될 것은 이제 미루지 말고 암기합시다. 알겠죠?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